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합동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한 몸으로 시작된 인류의 시작에 2012년 이후로서 인류 종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부로 이 온전히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의 정인이 되어가는 귀한 삶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7월 11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적 국가 체제를 두고서 인류 전체를 비춰볼 수 있는 때다 이래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지금 정치적인 상황, 또 우리의 일어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즉 이를테면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코로나 사태 맞이한 거,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대응하는 정부의 방침과 국민 간의 관계, 이런 내용이요 전 세계 어디도 없단 말이죠. 이것은 향후에 전 인류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이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를 했잖아요. 2012년 후에 2012년 이후의 인류의 상황과 경제 상태의 엑스도, 이 그림이,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지금 인류 전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내시 문재인의 통치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또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상황 속에서 어떤 위치로 긋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류 전체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란 건 어떤 건가?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은 인류 종말 시대 국가 역사 정체성, 대한민국은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표본적인 국가다. 그래서 이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2020년에 이르러서 전 세계 나라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이런 상황이, 이런 정황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누아라티브에서 나타난 내용인데, 국민혁명당 6.25 성정기념, 6.25 성정기념 국민대회인데 2021년 6월 25일이죠. 이충건 박사가 표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위치, 그리고 사회자가 또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사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고청남 선생님의 화랑 무고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미망인이신 이금학 여사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피를 흘려 지켜온 나라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을 항상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국민혁명단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미국에서 국제 정치학과 그리고 전쟁론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쟁 전문가이자 국제정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래 정당에 한 번도 기여 안 하신 분인데 지금 국민혁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국민혁명당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충구 박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이 전쟁론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치학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달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점심 많이 같이 먹는데 뭐 한두 마디씩 제가 이제 툭 던지면은 우리 목사님은 100마디를 알아듣습니다. 예, 성경을 잘 아시면은 전쟁에 대해서도 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올바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학자로서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맞는 거다라는 걸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평화조약을 맺는 나라, 평화회담을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더 많이 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학자가 나라들은 왜 싸우는가, 어떤 나라들이 싸우는가를 조사해 봤더니만은 대부분의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싸우는 겁니다.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는 얘기는 조금 이따 전쟁하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지금 말고 조금 이따 전쟁해. 예, 참 그런 거 없는 나라들이 오히려 전쟁을 안 합니다. 지금 왜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고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입니까? 저 못난 놈은 대화 안 하고 가만 놔두면은 그냥 죽습니다. 뻗어요. 근데 왜 그거를 숨통을 터주겠다고 그러고 종이에다 사인하고 종이에다 사인해가지고 북한이 약속 지킵니까? 지키지 않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학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북침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침했다라고 그러는데 1950년 6월 25일 바로 오늘입니다. 71년 전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몇 분 안 됐을 때 김일성이가 방송했습니다. 남조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반격을 시작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평양에서 그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남한이 쳐들어간 줄 알았답니다. 제가 우리 선배 교수님 중에서 황해도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쟁 났을 때 그래도 초등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학교 운동장에 폭탄이 날라오는데 방향이 북쪽에서 날라오더라 이겁니다. 남한이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총알이 북쪽에서 날라옵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개소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믿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세상에 먼저 공격한 나라가 3일 만에 서울 뺏기는 거 맞냐고. 아니 먼저 공격한 놈이 서울을 뺏겨요? 예, 대한민국 그렇게 멍텅구리가 지도하는 나라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역사상 가장 탁월한 그런 정치가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탁월한 정치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맨손으로 살아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이제 대한민국으로 건국을 했습니다. 건국을 했는데 대한민국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쌀도 제대로 없었던 나라고 전기도 없었고 무기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북한은 왜 무기가 있었느냐? 일본이 말이죠 망할 때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큰 공장들을 전부 다 북한에 해줬습니다. 북한. 그 북한에는 무기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남한도 성립이 되고 북한도 성립이 됐는데 북한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만든 무기 중에 여러분 여러 발을 쏠 수 있다. 한문으로 다발입니다. 다발총. 그걸 이제 세게 말하면 따발총이 되는데 따발총을 북한이 만들어 가지고 중공군한테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6.25 때
모택동이가 북한을 도와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산혁명할 때 북한이 따발총 만들어서 줬다라는 그런 그 고마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잘 살고 북한이 못 사니까 근데 당연히 한국이 옛날부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되는 해에는 북한이 전기도 많았고 공장도 많았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보다 우수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농업국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무기도 만들고 소련하고 중국이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미국한테 이 나라가 지금 독립을 했고 나라를 만들었어도 지금 가면 안 된다. 가면은 전쟁 난다. 저것들이 전쟁 일으키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미국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그때 이제 몇 가지 판단착오를 했는데 2차 대전을 할 때 소련이 미국 편이었습니다. 소련이 미국 편에 들어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소련이 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말로 잘하면은 전쟁 안 나겠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이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쌀밖에 없는 나라, 쌀도 제대로 무슨 상품들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도와줘야 될 나라가 16나라인데 그 중에서 등수 매기니까 한국이 13등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외무부,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날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기고 다 철수를 한 겁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쟁 나는 데까지 딱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6월 25일 날 그 다음에 났으니까 지금 정말 그 별의별 놈의 이론이 다 있습니다. 6.25에 관한 책이 몇만 권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쓰레기인데 그 몇만 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남한이 공격한 것이다. 아니야, 남한이 공격한 거 아니라면은 미국이 이렇게 빈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저놈도 공격하라고 유도한 거야. 와서 때리려고.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이론이 다 있는데 이제 진리가 나왔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소련이 망했습니다. 1990년에. 소련이 망하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겠는데 소련이 한국전쟁이 어떻게 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죠. 원래 그런 자료들은 극비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시간이 몇십 년 있어야 되는데 소련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망하자마자 그 자료를 우리나라에 와서 팔았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사라고.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6.25에 대한 정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일성이를 괴뢰라고 그랬는데 그놈이 원흉입니다. 그놈이 원흉이에요. 그래서 소련을 찾아갔습니다. 남조선을 내가 군사력으로 공격하겠어. 그랬더니만 스탈린이 그 전쟁하면 미군이 들어오지 않을까? 빨리 하면 됩니다. 빨리 들어오기 전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갖고 와봐. 계획을 세워갔는데 그 계획이 엉터리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스탈린이 화가 나서 이따위 거를 계획으로 갖고 왔냐 그래가지고 문 밖에 쫓아나서 몇 시간 서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괴뢰입니다. 그런데 막 다시 써갖고 하고 설득을 하고 다시 써갖고 한 것도 엉터리라서 공격명령을 소련이 만들어줬습니다. 그 소련이 만든 것을 북한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6.25 때 북한 문건을 보면 한글이 잘 안 됩니다. 한글이 엉터리인 이유는 원래 한글로 쓴 게 아니라 소련이 써준 겁니다. 비행기 몇백 대 내주고 탱크 240대 내주고 그 탱크는 T-34라는 건데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입니다. 우리는 탱크는커녕 박격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서 3일 만에 이제 서울을 뺏기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것은 전쟁 난 다음날 밤에 일본에 전화 걸었습니다. 메가더는 별이 5개이기 때문에 부관도 장군입니다. 장군이 받았어요. 메가더 깨워. 메가더 깨워. 메가더를 어떻게 깨웁니까? 미국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군인인데 깨우라니까 깨웠습니다. 메가더가 전화 받으니까 당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철수하면 전쟁 난다고 그랬잖아. 당신 철수해갖고 전쟁 났으니까 책임져.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 순간에 메가더한테 소리 지르면서 책임지라고 호통칠 수 있는 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도 트루만 대통령이 100점짜리 대통령이었으면은 철군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안 났는데 그래도 철군한 다음에 전쟁 나니까 이거 가서 막아야 된다.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난 시간은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밤 9시쯤 토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이 전쟁이라고 알게 된 것은 미국 시간으로 밤 9시 무렵이에요. 그 전화를 국무장관이 걸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아직 뉴스가 정확하지 않고 밤도 늦었고 비도 오는데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시면은 국민들이 놀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요일 날을 쉬고 일요일 날 이제 휴식을 하지 않고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일사천리로 회의를 해가지고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전쟁 난 지 5일 만에 한 달쯤 지났을 때 미군이 몇십만 명이 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트루만 대통령님,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군대를 뺀 나라인데 전쟁 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은 군인이 가서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랬더니만은 트루만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역시 미국 모든 대통령들은 자기가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그 결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은 자기가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 읽다 자려고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이 세상의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큰 전쟁이 된 것이다라는 역사의 교훈에 관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책을 읽은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은 작은 전쟁은 뭐고 큰 전쟁은 뭐냐? 미국은 그때 한국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는 전쟁은 작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바보처럼 하면은 소련이 저 미국은 바보구나, 트루만 바보구나 하고 독일을 때릴 거라고 합니다. 독일은 큰 전쟁이 되죠. 3차 대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해설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전쟁 난 바로 그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그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미국 대통령들하고 아주 친분 관계가 많았던 대통령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전보를 쳤습니다. 대통령한테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 내용을 보면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그 전보 문장은 영어로 읽으면은 문법이 잘 맞지가 않아요. 글자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문장을 줄여서 보낸 그 전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진 지금 수백만 미국 기독교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이니 지금 공산주의자들한테 강력하게 맞짱을 뜨십시오. 그 다음 말 모 크리스천스,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공산주의 앞에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 없다 라고 이 전보문을 보는 걸 보고 트루만 대통령이 확신을 한 겁니다. 내가 이거 가서 막으려고 결심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결심하고 같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막은 것이죠. 여러분 6.25 때 미국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지금 이 군사비로 봤을 때 지금 6.25 때 미국이 쓴 군사비는 비율로 쳤을 때 미국이 이라크 가서 싸운 거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3개를 한꺼번에 할 만큼 돈을 쓰고 한국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맨 처음 했을 때 미국은 총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탱크를 가져왔는데 저쪽 아래쪽 내려가다 보면은 중미령이라는 오산부근의 중미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7월 5일 날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처음으로 교전을 붙었는데 북한군 괴뢰군은 5,0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540명이었습니다. 540명이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반 동안 전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실종 31명, 전사 150명, 540명 중에서 3분의 1이 죽은 겁니다. 7시간 동안. 여러분 지금 이라크에서 1년 동안 미군이 죽는 숫자가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북한한테도 밀려? 예, 그래갖고 그 전쟁을 패한 전쟁으로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맥어더 장군이 이거 패한 전쟁이 아니야. 540명이 북한군 5,000명을 막았는데 북한군이 그때 하도 줄 서갖고 오다가 이놈이 다 줄이 흩어져가지고 다시 정비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이 걸리는 동안에 미군이 부산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낙동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이제 죽지 않고 다시 산 것이죠. 이 나라 만든 과정, 이 나라 지킨 과정, 그때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뭐 잊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때보다는 조건이 하나 좋습니다. 그때는 미군이 없었는데 지금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랑 동맹입니다. 이놈만 잘 버티고 있으면 전쟁 안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짓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드 배치도 지금 하는데 가서 방해놓고 뭐 제대로 훈련도 안 하고 북한한테만 아부 떨고 안 된다 하는 거 얘기죠.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겁니다. 나라를 구하러. 여러분 다시 6.25가 나오면 안 됩니다. 6.25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 중에서 6.25가 얼마나 잔인한 전쟁인지 아십니까? 세계 전체 전쟁 중에서 7번째로 군인이 많이 죽은 전쟁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났는데 지구 전체 전쟁 중에서 7번째로 군인이 많이 죽은 전쟁. 민간인은 얼마나 더 죽었습니까? 북한한테 한번 말해보겠습니까? 너네들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놈들이야. 같은 동족을 죽인 놈이 세상에 어딨니? 너네들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놈들이야. 동족을 향해서 원자탄 만드는 놈들이 어딨니? 지구에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핵폭탄 만든 놈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못된 종족, 못된 집단입니다. 북한 사람들 나쁘지 않아요. 북한 지도자가 나쁜 것이지. 우린 그들을 빨리 처단하고 통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왕의 정치가들이 그것을 못하니까 이제 이 정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6.25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충근 박사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충근 박사가 외치는 그 멘토의 억양. 그 사람은 일반 이야기를 할 때는 저런 억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지적이고 언어를 굉장히 많이 다듬죠. 그런 사람이 지금 6.25와 관련해서 국민혁명당의 그 어떤 설립의 당연성, 설립의 당연성이라는 자체도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다 하는 그 정신이 있는 것과 본인의 그 스피치에 대한 억양의 여러 가지 분배, 나름대로 감격이고 성령님의 그 어떤 감동이라 볼 수 있는 저거 자체가 대한민국과 6.25, 또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어찌 보면은 전 세계 인류에게 6.25라고 하는 이 사건, 1950년의 6.25 사건, 한국 전쟁이라 하는 이 위치와 전 세계 그 인류에게 어떤 그 평화, 전쟁 없는 나라에 대한 어떤 열망, 이거 자체에 대한 그 접근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 대한민국의 6.25는 전 세계 인류에게 공산주의에 승리한 놀라운 사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치는
단위 국가에서로 어떤 위치보다도 인류 전체와 같이 가는 그런 위치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나타난 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자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민국이 들어간 거예요. 나라 국호가 들어간 겁니다. 이충근 박사가 이야기하던 6.25 사변에서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미 망한 거죠. 망한 정도도 아니고 아예 대한민국의 이름 자체가 인류에게 말을 못 꺼낼 그때의 대한민국이 6.25 사변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신앙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거를 나름대로 신앙으로 나타낸 대한민국, 그 건국기동의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트루만 대통령을 이야기했습니다. 트루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원하게 했다 하고 하는 트루만 대통령의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빌리그레함 목사의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 이 3가지 점, 어느 하나도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렵다. 2020년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시 문재인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를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때에 사면초가죠. 국민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전부 다 마스크 쓰고 활동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 이때에 국민혁명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국가 위치가 이게 인류의 어떤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위치가 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단위 국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